안녕하세요. 머니부티크 김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최근 한 달 동안 계단에서 내려오듯이 이렇게 뚝뚝뚝 3단계에 걸쳐서 떨어졌었는데요. 자, 어젯밤에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로 인해서 다시 조금 반등을 한 상황이에요. 시장 참여자들이 처음에는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오를 거야라는 공포에 떨다가, 또 관세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될 거야라는 공포에 떨다가, 또 어젯밤에는 다시 물가로 인한 공포에 떠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빨리 바뀌어서 투자를 하는 우리들이 따라가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이렇게 변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숨은 의미는 뭔지 잘 찾아보고 또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럼 오늘 저하고 그 숨은 의미가 뭔지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 같은 경제 채널을 보는 이유가요. 잘 먹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예측 돈을 벌기 위해서 제 채널을 보는 거잖아요. 그 돈을 이제 투자해서 뭐 목돈으로 버실 수도 있고 월배당으로 해서 매월 버실 수도 있는데요. 혼자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이제 저하고 조금 더 밀접하게 가까이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멤버십을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월배당 부티크 플러스 멤버십이나 아니면은 이제 좀 더 매크로 공부를 해서 스스로 투자 의사결정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크로 부티크 프리미엄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은 조금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으니까 고정 댓글에서 그 점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지난 한 달간의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은 이처럼 올해 1월 초에 4.8% 이제 최고점을 찍고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금리가 하락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때 이제 금리가 뭐 5% 간다, 6% 간다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 얘기가 조금 소강돼서 들어갔는데 이제 어제 나온 지표들로 인해서 다시 또 스물스물 그 얘기가 올라오고 있기는 해요. 금리가 첫 번째 레벨 다운 됐을 때는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금리가 한번 다운이 됐었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에서 딥시크가 나오면서 미국 AI 주식에 대해서 거품 우려가 있으면서 이렇게 금리가 또 한번 다운이 됐었고요. 추가로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했다가 관세 부과를 이제 유예하기도 했고, 또 국채 발행 계획이라고 QRA를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장기 국채 발행 규모가 늘어날 걸로 시장에서 봤는데 종전하고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발표가 되면서 공급이 늘지 않을 거라고 시장이 인지를 하면서 금리가 또 이렇게 한번 레벨 다운 됐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 영향을 받는 게 바로 채권의 수요와 공급이에요. 채권의 발행이 증가가 되면은 공급이 증가가 되겠죠. 공급이 증가가 되면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집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금리는 이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미국 재무부에서 발표한 QRA에서 채권의 그 발행을 증가시키지 않겠다, 동일하게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이렇게 조금 더 떨어져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저께 얘기인데요. 미국의 그 재무부 장관인 베센트 장관이 트럼프와 이제 나는 신년물 국채 금리 인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멘트 또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 정책이나 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금리가 만약에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베센트 장관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금리를 떨어뜨리기 위한 여러 조치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를 한번 요약을 해보면은요. 시장 금리가 지난 1월에 이제 최고 4.8%까지 상승을 했었고, 자, 그런데 트럼프는 계속 소통을 했죠. 나는 에너지를 활용해서 물가를 낮출 거야. 금리를 나는 내릴 거야. 라고 계속 소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 우려는 이제 잠시 조금 소강 상태였고요. 시장 참여자들의 시선이 다시 또 관세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될 거야로 옮겨갔어요. 자, 똑같은 현상에서 물가 우려는 금리 상승 요인이고요. 자, 경기 침체 우려는요, 금리 하락 요인이잖아요. 자, 이처럼 시장 참여자들이 어디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에서도 시장 금리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이 시장 참여자들보다 한 단계 더 위에서 이제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필요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베센트 장관이 나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인하에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금리가 한 번 더 떨어져서 이렇게 3단계로 금리가 하락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어젯밤에 이제 고용 지표하고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또 살짝 좀 반전을 했습니다. 자, 1월 고용 보고서가 어젯밤에 10시 반에 발표가 됐었는데요. 자, 발표가 되자마자 금리가 위로 아래로 방향성을 잃고 조금 요동을 쳤어요. 시장이 조금 헷갈렸던 거죠. 그 이유가요. 신규 고용이 이제 컨센서스를 하회했고 전월 대비해서도 크게 감소를 했거든요. 정부 일자리는 그렇게 크게 감소가 없었는데 민간 부분 일자리에서 큰 감소가 있었어요. 보통 이렇게 신규 고용이 감소
감소를 하면은 실업률이 올라가고 임금 상승률이 낮아야 되는 게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는 거죠. 실업률은 시장에서 4.1%를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4%가 나왔고요. 또 전년 대비 동월하고 비교한 임금 상승률이요. 시장에서 컨센서스는 3.8이었는데 4.1로 나온 거예요. 임금 상승률이 더 높게 나온 거죠. 이러면서 이제 시장이 헷갈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이제 밤 12시에 또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왔는데 여기서 조금 시장에 쇼크가 있었어요.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난달에는 3.3이었는데 이게 1%나 상승을 해서 4.3%로 발표가 됐다는 거죠. 그렇다고 소비자 심리가 막 그렇게 좋아진 것도 아니거든요. 소비자들이 소비를 많이 할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는데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랐다는 거는 이 원인이요. 경기 활성화에 의해서 물가가 오를 거야가 아니고 관세라든지 기타 다른 거에 의해서 물가가 이렇게 오를 거야 라고 소비자들은 봤다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관세 때문에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그렇게 좋아질 것처럼 보지 않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가 다음 주에 여러 국가에 대해서 상호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라고 또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 금리가 이처럼 좀 많이 치솟았습니다. 이처럼 관세 부과 하나를 가지고도 어떨 때는 물가 우려를 했다가 어떨 때는 경기 침체 우려를 했다가 지금 시장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상황인데요. 증시 격언 중에요. 연준에 맞서지 말라라는 격언이 있어요. 즉 우선은 트럼프가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에 굳이 맞서서 투자를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인하에 집중하겠다고 했죠. 그러면서도 관세 전쟁을 펼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본인이 협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게 좀 이제 여러 번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그 모습은 계속 같이 보여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트럼프도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여러 부작용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르는 그런 조짐이 보일 때마다 정부 비용을 줄인다라고 발표를 할 수도 있고 석유 공급을 늘려서 물가를 잡겠다, 안정화시키겠다라고 시장을 계속 안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이제 CPI, PPI, PC라는 물가 지표가 한 달에 한 번 발표가 되는데요. 이 지표가 혹시라도 좀 의미 있게 상승해서 발표가 되잖아요. 그러면 시장 금리가 크게 치솟을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위험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트럼프가 펼칠 공약에 의해서 움직일 만한 자산에 투자를 같은 포지션으로 하는 건 맞는데 위험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제 현금을 조금 보유하고 늘 대비를 하면서 투자를 이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여분의 현금을 남겨뒀다가 이제 물가가 조금 더 치솟았을 때 다시 또 조금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전략을 늘 같이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금주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앞으로 이제 투자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가로 댓글에서 지금 금에 들어가도 되는지 이제 문의를 주신 댓글이 있었는데요. 솔직히 금이 지금 이제 컨센서스가 모두 다 오를 거다라고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수직으로 오르진 않고 이제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갈 텐데 금에 투자할 때 KRX 금 현물이라든지 GLD라든지 이런 데 투자하는 것은 뭐 금이 조정을 받아도 그렇게 크게 마이너스 구간이 많이 빠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뭐 지금부터 조금씩 나눠서 들어가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자, 금에 투자하는 것 중에 제가 많이 소개해 드렸던 게 NUGT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NUGT가 금 회사 관련 주식의 2배로 들어가는 ETF라서 변동성이 꽤 크거든요. 그래서 금 가격은 뭐 2, 3% 조정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 ETF는 막 10%, 20%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NUGT에 들어가는 거는 저 같으면은 지금 조금 지켜보고 들어갈 것 같아요. 물론 들어가서 치솟으면 많이 먹을 수 있겠지만 떨어졌을 때 조금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으시다면 총 매입할 자금 한 10에서 20% 정도만 매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